안녕하세요. 모빈치 모발이식 센터 부상현 이서준 원장입니다. 우리 이서준 원장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는 게 처음이시죠? 네, 맞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유튜브 촬영은 언제 할지 기다렸는데 드디어 찍게 됐습니다. 네, 긴장되실 것 같아요. 그나저나 오늘 올 때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 가을이었는데 너무 덥다고 했던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 올 줄 몰랐습니다. 네, 너무 뜨거운 여름을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우리 모빈치 TV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최근에는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요. 100개가 넘는 질문들을 모아서 여러 원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또 모빈치 TV에서 평소 하던 방식대로 영상을 찍는 건 좀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늘 그렇듯 여름 동안도 주로 열심히 수술하고 환자분들 만나 뵈면서 보내고 있었고요. 또 원장님들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모빈치의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또 부상현 원장님께서 올해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밑밥을 좀 깔아봤는데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티가 많이 났습니다. 굳이 또 이제 이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꺼내주시니까 소개를 좀 해보자면요. 네, 제가 지난 5월에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레이저 피부 모발 학회에서 비절개 모발이식 마취와 관련된 주제로 강연을 했고요. 또 아직 지금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는 조금 남았는데 저희 모발이식 하는 원장님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주된 학회라고 할 수 있는 대한 모발이식 학회에서 같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바로 저희 모빈치에서 항상 매일같이 오랫동안 하고 있는 마취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제가 처음 모빈치에 합류했을 때 원장님께서 PPT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마취법을 공유해 주셨던 것이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의 내용을 모두 담기 힘들어도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다뤘는지 모빈치 TV 시청자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수술은 마취가 필요하고 또 마취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가장 걱정될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마취가 주사로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통증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수면 마취, 진정 마취와 같은 전신적으로 진행되는 마취는 과연 이게 내 몸에 괜찮을까? 잘 깨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건 제가 어디 가서 수술을 받든 내시경을 받든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모발이식 수술에 대한 마취 방법도 병원마다 굉장히 상이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실 대단한 마취 방법을 저만의 어떤 방법을 발견해서 강연 주제로 삼은 게 절대 아니고요. 제 학교 선배님 중에서 저희 모발이식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원장님 계시는데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마취 방법이 생각보다 병원마다 정말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처음 모발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또 다른 병원들은 아예 다른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학회에서 이야기해봐라 말씀해 주셔서 저도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그러고 싶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저마다 많이들 다르셔서요. 자, 그러면 저희의 마취 방법을 좀 간단히라도 설명을 해주시면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 또 막연하게 어떻게 어디에 몇 번을 하는 건지 혹시 아프진 않을지 걱정하시던 분들도 좀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저희가 병원이 10년이 이제 딱 됐는데 수면 마취, 전신적인 마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취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취할 때 필요한 주사의 횟수는 환자분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딱 10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앞부분에 4번, 뒤쪽에 6번의 주사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디자인이나 채취 범위 등에 따라서 조금씩 추가되거나 보강 마취를 해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10번 안에 마취를 끝낼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봐야 될 텐데요. 일단 모발이식에서의 마취, 수술 부위는 크게 딱 두 곳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여부와 수여부. 쉽게 말해서 모발을 주는 뒷머리, 모발을 받는 앞머리 혹은 정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정수리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간혹 수술할 때 저 정수리 심을 건데 왜 정수리엔 주사 안 놓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수리의 감각신경은 앞머리 또는 뒷머리를 타고 올라오니까 그냥 앞뒤만 마취가 딱 되면 정수리는 따로 마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앞머리 이마와 뒷머리 마취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앞머리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앞머리 마취의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너브블락, 우리말로 신경 차단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통증의학과 가보신 분들은 어딘가 아플 때 그 부분에 주사를 맞으니까 한동안 괜찮더라 하는 통증 주사의 대부분이 바로 이 신경 차단술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이 원장님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네, 그래도 국가대표 경기는
간간히 보고 있는데 뭐 갑자기 축구 얘기는 왜 하시는 건지. 상대 공격수가 이제 수비를 모두 제치고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되어서 달려오고 있을 때 골키퍼는 보통 어떻게 하죠? 보통 공격수를 향해서 좀 달려가서 온몸으로 막는 것들을 시도하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신경차단이에요. 네? 공격수가 달려오는데 골대 쪽으로 물러서서 골대를 지키려는 골키퍼는 아무도 없습니다. 공격수를 향해서 돌진을 해야 슈팅각을 좁힌다고 하죠. 더 넓은 범위를 방어해낼 수가 있거든요. 골대 쪽에 붙어서 공을 막으려면 골키퍼 10명이 온몸으로 막아야 가능할 공간을 공격수 가까이서 막으면 혼자서도 막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술할 범위 근처에서 마취 주사를 놓으면 수술 범위 전체에 걸쳐서 수십 번을 찔러야 할 마취를 감각신경이 갈라져 나오기 전에 이 앞에서 막아주면 주사 한두 번으로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왜 갑자기 축구 얘기를 하시나 했더니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확 됩니다. 네, 이마로 가는 감각신경은 처음 머리 안쪽에서 나와서 이 안우아라고 하죠. 눈을 감싸고 있는 뼈 위쪽을 타고 나와서 이마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수십 수백 개의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게 이미 갈라지기 시작하면 이 하나하나 다 막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를 뻗기 전에 눈썹으로 나온 직후만 딱 마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치 슈팅하는 공격수 앞에서 자세를 낮추고 온몸으로 틀어막는 골키퍼처럼 혼자서 골대 전체를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마취하는 신경이 눈 화귀신경, 도르래의 신경이라는 두 가지 신경이고요. 이게 양쪽 눈 위로 두 쌍씩 있기 때문에 총 4번을 마취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4번의 주사로 이마부터 멀리는 정수리 앞부분까지 가는 감각을 모두 멈춰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환자분들이 이 정도면 모발이식을 받는, 그러니까 수야부 마취가 거의 다 끝나는 거죠. 간혹 두상과 이식 디자인에 따라서 옆머리 마취가 끝난 부분, 그러니까 여기를 막았는데 이 바깥쪽이 약간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만 거기만 약간 더 이렇게 마취를 해드리게 됩니다. 이마 전체를 삥 둘러서 마취하려면 수십 번이 걸릴 수도 있는데 4번 만에 해결하는 거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또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음으로 뒷머리인데 뒷머리도 사실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는 있어요. 다만 뒷머리의 감각을 조절하는 신경은 세 쌍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6개가 있기 때문에 6번을 놓습니다. 이 신경들 이름이 좀 대충 지은 것 같은데 큰 뒤통수 신경, 작은 뒤통수 신경, 그리고 셋째 뒤통수 신경입니다. 네, 큰 작은은 그렇다 쳐도 셋째는 좀 확실히 좀 너무했죠. 이것들에 따라서 이제 뒤통수 아랫선을 따라서 마취를 하는데 저희가 해보면 앞머리는 4번 딱 놓으면 이마 전체가 느낌이 안 나고 너무 깔끔하게 마취가 딱 된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뒤통수는 그렇지가 않고 전반적으로는 되는데 좀 새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마취를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을 해봤지만 앞쪽에 비해서 뒷머리 신경들은 목 쪽에서부터 좀 복잡하게 가지를 뻗기 때문에 신경의 위치를 딱 정확하게 찝어서 마취를 하더라도 새나가는 곳이 조금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뒷머리 마취를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투메센트 마취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은 투메센트라는 단어를 웬만해서는 좀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 말로는 종창이라고, 이것도 사실 처음 듣는 단어이긴 한데 어쨌든 조직에 주사액을 주입을 해서 안을 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말을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6번 했던 신경 차단만으로는 주사 부위 위쪽으로 올라가는 감각은 막아낼 수 있어도 주사 부위 좌우측에서 오는 감각은 막아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주사했던 부분 근처에 이 투메센트 용액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마취를 합니다. 마취액을 주위까지 좀 넓게 퍼뜨려서 은은하게 마취 효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면 처음 마취를 6번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조직 안쪽을 좀 빵빵하게 채우는 마취를 더 한다는 얘기인데 들으시면 그러면 어차피 2바퀴 아픈 거 아니냐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미가 없고 처음 마취한 위치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마취액이 주입이 돼서 다른 부분을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투메센트 마취를 추가로 할 때는 찌르는 통증은 거의 느끼시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약간 뒤에 뭐가 들어오는 것 같다, 뻐근하다 정도의 불편감은 좀 어쩔 수 없지만 잘만 하면 큰 통증 없이 마취를 훨씬 더 확실하게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머리 4번, 뒷머리 6번의 통증만으로 수면 마취, 진정 마취 없이 진행하는 모빈치의 마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해부학적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내용일 수 있어서요. 저희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려보려고 했는데 잘 전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제 이외에도 저희 모빈치는 학회 활동 및 교과서 집필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원장님들, 교수님, 여타 전문가분들과 교류하면서 모발이식의 발전을 함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에 관련해서든 탈모, 모발 이식 전반에 관련해서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아래 댓글창에 말씀 남겨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탈모로 고민 없는 그날까지 모빈치TV는 쭉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하나도 안 들으시던데요? 네, 체질이신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거.